통찰 명상 15. 사과 명상. 여기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실제로 놓고 보면서 명상합시다. 이 사과는 자기 나름대로 많은 시공간을 거쳐오는 가운데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을 접하며 연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하나의 개체가 되었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 탄생과 존재, 그리고 사라짐의 과정이 재미있지요. 이렇게 무아가 전체화를 거쳐 개화로 연기법 속에서 그 모습을 매 순간순간 다르게 나타내지만 이것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영원하게 실제하진 않은 채 머무름 없이 변해갑니다. 이것을 본다면 바로 살아 활동하는 공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드러난 형상들에 떨어지지 않고 그 형상을 배후에서 나타내면서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은 채 세상을 창조 표현하는 은밀한 실제의 힘과 법을 통찰 자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의 유명한 문구인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입니다. 즉 지금 눈앞에 사과 하나를 보면서도 그 형상을 따라가지 않고 깨어 이것이 매 순간 머무름 없이 변하고 있다는 진실을 본다면 그게 바로 마음을 깨닫게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왜 사과에 머무름 없는 무상함을 보는 게 깨달음인가? 그 무상함이란 생각 분별에도 다시 떨어지지 않으면 우주의 실제적인 창조의 손길이자 생명의 움직임을 비로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변화는 지금 이 마음 속에서 인식되기에 이 마음과 따로는 분리되어 나타날 수 없는 마음의 활동 현상이란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도 실은 다 이 마음 속에서 객관이다, 주관이다 하는 분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 마음 현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과 명상에서 보듯 그 안에서 일체는 변하며 계속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은밀하여 언뜻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바로 법이라 합니다. 이 법을 본다면 곧 살아있는 참 공을 보는 것이며 존재의 실상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음 형상만 보고 있다가 비로소 그를 만든 물과 수증기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들어보세요. 손이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것을 들어 올린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작동한 겁니다. 손을 들어 올린 이 힘이나 사과를 창조해낸 힘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니 둘 다 이 마음밖에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 생각이 만든 다양한 분별에 속아 이 단순한 진실을 보지 못해왔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눈이 열린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나 일 속에서도 오직 하나 이 힘, 즉 마음의 움직임만을 먼저 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 세상이 온통 놀라운 생명의 힘으로 가득 차 있음까지 재발견하며 놀라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 전에도 이 힘이 먼저 있기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장 시체는 스스로 생각 못합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 힘이 있기에 당신은 이 글을 읽으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견성하기는 쉽습니다. 통찰 명상 16. 마음 아닌 게 없다. 이건가 저건가 생각과 느낌으로 찾는 한 참 진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특정한 경계를 진리라 대상화하는 한 그건 꿈속의 망상입니다. 일체의 모든 걸 다 넘어선 자리라고 생각한다 해도 역시 아닙니다. 참나는 있다거나 없다고 알쏭달쏭하게 말한다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분별이 일어난 이후의 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분별이 일어나기 전 소식만이 참 진리란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것은 다 마음 자체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체와 객체 그리고 행위까지가 다 마음의 분별이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 실제와 환영을 나누는 것부터가 분별 망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체 모든 게 다 하나인 자리가 곧 진리라고 말해도 분별입니다. 왜냐하면 그조차 생각으로 상을 만들어 세우고 가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말 따라가지 말고 일체의 상을 만들거나 부수며 살아있는 제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 자리는 없는 동시에 있으며 전체인 동시에 일시적 개체로도 나타납니다. 없다 하면 이미 전체 자리에 가 있으며 전체라 따라가면 이미 개체 자리에도 와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와 저기에도 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인식하는 시선과 암조차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다 마음 진리 아닌 게 없건만 제 생각에 속아 자꾸 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의식과 분리할 수 없는 세상과 몸이 드러나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의 숨은 진리가 따로 더 없습니다. 그대로 법보아신의 드러남입니다. 꿈속에서도 우리는 공간 속에 자기 몸을 갖고 살아 움직이며 활동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꿈을 투사하여 한판 놀아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자리가 지금 생시에도 똑같이 눈앞의 의식의 공간과 내 몸을 나타냅니다. 우린 생각과 느낌으로 그 안에서 어디까지가 나라고 분별하지만 실은 꿈 전체가 다 마음의 환영이었듯이 현실도 똑같이 그러합니다. 이 진실에 눈 뜨십시오. 생시조차 모두 제 마음자리가 다 같이 투사하고 진실처럼 놀아보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생사와 꿈과 게임의 자리가 다 같아지는 소식입니다. 바다에 몸을 던지면 몸을 휘감는 파도가 바다요, 바다가 파도입니다. 바다냐 파도냐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물이자 그 이전의 마음일 뿐입니다. 통찰 명상 17 나란 현상을 분석하라. 아침에 막 눈 뜨면 생각, 느낌이 일어나기 전 의식만 홀로 켜집니다. 그것을 공자리라고 일단 이름 지어 분별해 봅시다. 그 자리 속엔 곧 세상과 내 몸이 동시에 나란히 출현합니다. 이 자리가 모든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살아있어 이처럼 보고 듣고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몸이 세상과 따로라고 착각하지만 둘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팔다리의 감각이 없어지면 그 팔다리는 내 것이 더 이상 아니듯이 우리는 감각에 의해 몸이란 경계를 갖고 너 나를 구별하지만 사실은 허망한 일시적 감각이 그렇게 경계를 나누어 놓은 것뿐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느낌도 따로 없을 때 이 자리만이 독존하며 이 자리에선 나는 곧 세상 전체이고 전체가 곧 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각 이전 자리이며 생각이 끝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스스로 살아있는 현상을 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자리는 있는 듯 하지만 실체가 없어 어느 누구도 붙잡거나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 공자리도 나타나 인식되지 않으니까요. 생각, 느낌, 감정, 감각들은 이 자리 안에서 잠시 생멸하는 공자리의 일시적인 활동들일 뿐 스스로 영원히 실제하는 건 아닙니다. 고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눈앞을 보면 누구나가 다 이 공자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설사 몸을 잠시 잊어도 꿈속에선 이 공자리가 다른 상념체의 몸을 창조하여 그걸 내 몸으로 삼아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란 꿈도 이 변해가는 육신을 내 몸이라는 가정하에 노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 몸은 바로 이 공자리이며 의식조차 없는 잠 속에서도 불 꺼진 채로 공자리는 여여하게 잘 있습니다. 이게 아침이 되면 의식의 불이 켜져 오후로 우리 눈앞에 현존한 채 아니비설신이란 전육식을 쓰면서 현실이란 삶을 영위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나란 현상을 분석한 있는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면목이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란 현상입니다. 즉 공자리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이 다 진리입니다. 다만 내용물에만 빠져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하는 것조차도 진리 자리의 활동이며 창조놀이입니다. 공인이 색인이 하는 것도 분별이며 진한이 가한이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우리가 참나인 이 본래 있었던 자리를 자각하고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선 그래서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변한 것도 움직인 것도 없으니 이대로 그대로일 뿐 깨달음이란 것 자체가 역시 꿈 같은 것이며 그저 아공, 법공일 뿐이니 이무소득고라 말하는 것입니다. 통찰 명상 18 바로 이것이다.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바탕에 살아있는 의식이 잠자거나 마취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식이란 말로 마치 다 아는 듯 대충 넘어갑니다. 하지만 의식이란 것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인식하여 다 있게 하는 정말로 경이로운 살아있는 미지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식이란 말보다는 생명활동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생명이란 말이 좀 더 비관념적이며 생생리얼하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말과 개념으로 된 생각의 설명에 잘 속아요. 의식의 실상에 대해 거의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우린 그 말로 설명해서 논리가 맞으면 긍정하면서 마치 다 안 것처럼 홀라당 넘어갑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스스로 존재함이 아니라 의식이 살아있기에 드러나는 생명현상입니다. 죽은 자는 제 눈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로 세상은 곧 생명활동이 비춰주는 영상 내용물입니다. 모든 생각이나 느낌도 생명활동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아니비설신이라는 의식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모든 오온활동이 있으려면 반드시 의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자꾸 의식이나 생명이니 관념화 말고 단순히 이것이라 합시다. 모든 생각과 생각 사이, 느낌과 느낌 사이에 이미 이것이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깊은 잠을 자는 것도 이것이 먼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그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감정조차 만들어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또 생각으로 관념의 장을 펼치고 머리로 이해 알았다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실제로 생생한 깨인 의식으로 지금의 나란 현상 상태를 돌이켜 자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의 모든 세상과 내 몸이 이렇게 나타나 인식되는 것조차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모든 세상조차 비추는 배경이자 근원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마치 전원이 나간 핸드폰처럼 나란 현상은 즉시 사라지고 캄캄해져 버릴 것입니다. 본래 면목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것을 돌이켜보고 스스로 그것이 일체 모든 걸 있게 하는 바탕임을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 위에 나란 심신 현상까지도 환영같이 나타나 그림자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찰 명상 19.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깨어난 후엔 해인삼매가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드러나려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정진을 해야 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실은 정견해보면 마음을 모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삼매란 천지 우주가 하나인 청정한 본래 자리를 관하는 것이고, 일행삼매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시 그것이 하나로서 가치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일상삼매를 늘 공자리를 본다 하여 해라 하고, 일행삼매란 뭘 하든 늘 화살표 자리를 본다고 정의라 합니다. 그래서 정해쌍수 공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및 촉법,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항상 공자리와 화살표 자리가 실제 나를 살면서 창조 표현하는 것임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일상, 일행삼매이자 해인삼매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본래 이미 공자리고 그의 활동 움직임이지만 자기가 가진 놀라운 신의 능력인 생각, 감정, 느낌, 감각 등이 만드는 피조물에 속아서 지금 이렇게 중생살이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자꾸 노력 수행할 게 아니라 역발상 명상으로 이미 완전한 자리에서 스스로 매 순간 자기란 개체성을 창조 표현한다는 관점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빠른 자증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통찰 명상 20.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건강, 신앙이나 깨달음보다도 당장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당장 삶에 혼란과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것은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입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이끌어갈 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삶은 더 깊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갖다주며 미래를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는 아무리 많은 재산과 건강, 인연일지라도 결국엔 다 떠나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눈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삶의 매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혜로운 눈을 갖기 위해 세 가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확장해야 할 것, 이 세 가지를 잘 판단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가식, 체면, 근심, 걱정, 욕심, 이기심, 불평, 불만, 남과 자주 비교하는 태도,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는 시비지심, 헐뜯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습성, 편 가르기, 게으름, 무사한 일, 소극적 삶의 방식, 척하기, 내로남불의 관점. 지켜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행복, 일, 건강, 우정, 이상, 평화, 긍정적 관점, 호기심, 재미, 책임감, 생명, 모범정신, 밝은 태도, 유머감, 웃음이 넘치는 삶, 리더십, 책임감, 긍정적 태도와 자세. 확장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본질을 정견하는 안목, 영성, 사랑, 자비심, 생장력, 내면의 빛, 지혜, 공감 공명하는 능력, 자아실현, 상상력, 실천력, 창조 표현력, 활동력, 탐구심, 측은지심, 각성, 열린 마음, 통찰력. 이 세 가지만 잘 분별하고 실천한다면 누구든 이 삶에서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다 성공할 것입니다. 매 순간 눈앞에 다가오는 것들은 모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반드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고 생각으로만 또 기억하고 지나가란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묵상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과 에너지가 살아넘치는 살아있는 심볼이 되어야 합니다. 삶은 결국 내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며 심은 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확장해야 할 것인가를 지혜로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이후 삶은 매 순간 축복이 될 것입니다. 통찰 명상 21. 정견하는 구체적 방법.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꽃 보고 깨어날 때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거엔 꽃을 보면 이건 꽃이네 하는 내 분별심이 먼저 작동한 그 속에서 꽃을 봤었습니다. 근데 문득 의식에 집중하다 보니 꽃을 봄의 생각 속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꽃이 보이는 근원인 보고 아는 자리를 돌이켜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그것으로 존재하려면 먼저 내 봄과 알미 선행돼야 합니다. 이 보고 아는 자리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인식되어 존재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봄과 알매의 자리가 모든 마음의 활동 밑바탕에 항상 진료로서 깔려 있음을 자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견하는 법입니다. 점점 더 정견력이 세밀해지면 봄, 암 외에도 하나가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단어 개념으로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미지의, 그 어떤 동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아는 개념으로 비슷하게 말하자면 살아있음의 생명력이라고 할 순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활발발한 모름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정견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보는 것을 말합니다. 공을 본다는 것은 머무르지 않음이란 생각을 갖고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모든 대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므로 있지 않음이 됨을 본다는 겁니다. 처음엔 꽃 하나를 보고 이 자리를 발견한다 해도 이게 점점 더 확연해지면서 마침내는 이 자리가 언제 어디서나 명백하기에 마침내는 세상 천지를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몸과 세상 전체가 다 이 세 가지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정견의 힘을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을 보림한다고 합니다. 성품의 성자는 마음이 생겨나는 뜻이며 품자는 자리란 뜻입니다. 우리 학교 용어로 말하자면 화살표와 공자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평생 공자리 안에서 아니 비설신이라는 성품의 화살표를 쓰면서 살아왔지만 그 중에 지금까지 기억되는 내용물들은 그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들고 쓴 전체 양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무심하게 쓰고 버린 99%의 화살표들이 진리임을 모르는 채 아직도 그 1%를 붙들고 분별하며 못 버린 채 미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견하는 법은 이상에서 알려드렸듯이 꽃을 볼 때도 꽃이 홀로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봄, 암, 모름의 바탕, 생명력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걸 끝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새소리나 징소리를 들어도 마찬가지로 들음, 암, 생명력을 보며 느끼며 커피 냄새를 맡아도 맡음, 암, 생명력을 봅니다. 이렇게 아니비설신이라는 전 영역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견하는 법이며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확연 명백해질 때 비로소 그것을 견성이라 하니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의 움직임을 항상 본다는 뜻입니다.